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search, 탐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빠르게 리뷰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탐색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답 혹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차례로 취해가면 되는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길을 차례차례 보면서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 다양한 문제들이 서치로 이제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네, 지금 혹시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들리나요? 네, 그런데 화면이 안 보입니까? 어, 네, 화면이 이제 보입니까? 네. 음, 네, 뭐가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치를 그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내가 다루는 문제의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을 버텍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버텍스들 사이에 어떤 액션을 취해서 갈 수 있는지를 엣지로 표현한 그런 디렉티드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면 이렇게 블록 쌓기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순서로 블록을 움직이면 되는지 이때 각각의 상태와 그다음에 그 액션들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 또 우리가 이제 몇 번 자주 보게 될 이 8 퍼즐 같은 경우에 숫자를 특정한 배열로 맞추기 위한 순서는 뭐가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어, 우리가 단위 액션들을 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랬고, 네, 논리적인 추론하는 과정도 다양한 갈래 중에 어떤 순서를 이제 진행하면 추론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지, 또 길찾기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움직여 나가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고, 네, 그렇다면 이제 서치라는 것은 바로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시작 상태, 즉 시작 벌텍스에서 목표 상태, 목표 벌텍스까지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서치 알고리즘은 이제 모든 가능한 그 스테이트들이 담겨 있는 서치 스페이스를 특정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상태만 주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필요하면 그 다음번 가능한 스테이트는 뭔지 또 거기서 그 다음 가능한 스테이트는 뭔지를 차례차례 만들어가면서 고를 만날 때까지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탐색 알고리즘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의 개념을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이런 걸 봤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치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이라는 스테이트들을 대기시켜 놓는 리스트, 그다음에 클로즈드하고 이미 방문한 스테이트들을 저장해 놓은 리스트 이런 두 개를 가지고 앞서 말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 while문으로 표시돼서 대기열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게 골인지 확인한 다음에 아니면 또 그 다음엔 뭐가 가능한가
다음 스테이트들을 생성하는 익스펜드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다만 depth first는 내가 대기열을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생성된 것이 나중에 먼저 선택되도록, 즉 스택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깊이 우선으로 탐색이 진행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그래프에서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하는 과정을 손으로 한번 해봤었고, 네, 너비 우선 탐색은 똑같은데 이 대기열을 우리가 먼저 생성됐던 것이 먼저 선택되도록 Q와 같이 운영하게 되면 너비 우선으로 탐색이 진행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역시 똑같은 example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들을 차례로 가보게 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솔루션은 뭐가 되는지를 봤었습니다. 네, 골 스테이트가 이제 찾아진 다음에는 우리가 탐색을 하면서 어떤 스테이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런 페어런트 정보를 기록해 놓으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스타트 스테이트까지 가서 전체 솔루션 패스를 얻게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탐색 방법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전체 서치 스페이스를 그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제 갈라져 나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브랜칭 팩터 B와 그다음에 시작에서 고을까지 얼마나 이제 거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depth D를 가지고 따져보면 둘 다 월스트 케이스의 모든 스테이트를 다 가본 이후에 마지막에 골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임 면에서 컴플렉시티는 B의 D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스페이스 측면에서는 그 오픈 리스트에 얼마나 많은 스테이트들이 계속 대기하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깊이 우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트리처럼 생각하면 레벨을 내려갈수록 매번 B개의 스테이트가 새로 오픈 리스트에 대기하게 되니까 깊이 D까지 가게 되면 B 곱하기 D만큼 스테이트가 오픈에 대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비 우선은 레벨을 내려가면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B개가 대기하게 되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나온 B개씩 B제곱개, B3승개 이렇게 올라가서 B의 D승까지 대기열의 크기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DFS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로든 골까지 경로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가장 최적의 경로 혹은 최단의 경로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옵티멀한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BFS의 경우에는 골에서 가까운 것들을 차례로 다 가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옵티멀한 패스를 찾지만 DFS의 경우에는 깊이 우선으로 가다 보면 뺑 둘러간 좋지 않은 패스에서 골을 찾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옵티멀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한 이터러티브 디프닝 같은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뎁스의 리미트를 계속 늘려가면서 서치를 이제 반복하는데 그래서 매번 중복된 서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뎁스 퍼스트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DFS와 같고 그러나 매번 뎁스 리미트를 늘려가면서 고를 만날 때까지 진행하니까 옵티멀한 성질을 갖게 되고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비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타임 컴플렉시티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결국 마지막 레벨에서 진행되는 서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뎁스 리미트에서 같은 서치를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결국 타임 컴플렉시티로 봐서는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탐색 알고리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DFS나 BFS 같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우선 이야기했는데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x4의 숫자 맞추기를 하는 15 퍼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사이즈의 스테이트의 개수 체스나
네, 바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굉장히 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단순히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모든 길을 가보는 식의 서치를 진행하는 것은 어, 이제 경로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예를 들면 어, 대기열이 익스포넨셜하게 커지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거나, 혹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계속 깊이 우선으로 진행하는 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실제로 또 답을 구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방향의 서치도 진행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아무런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탐색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한다 해서 uninformed search라고 하고, 반대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 informed search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휴리스틱을 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또 어떻게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추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뭐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사지선다 시험에 전혀 모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4개 중에 답을 하나 고르는데, 만약 네, 이렇게 답이 제시된다면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람마다 찍는 규칙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항상 모를 때는 긴 것을 찍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정확하지만 내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 이런 걸 쓰는 걸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스테이트들 중에 뭔가를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규칙. 그래서 그럼으로써 서치가 가능하면 골에 가까운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써서 하는 탐색을 이제 DFS나 BFS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Informed Search라고 하고, 때로는 Heuristic Search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이 8 퍼즐의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골이 아니라서 다음에 또 뭐가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익스펜드를 했다고 쳐보죠. 네, 3가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골 스테이트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로 가는 걸 원한다. 일로 가는 경로를 찾겠다. 자, 셋 중에 하나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는 게 여러 개일 때 가장 나중에 나온 것부터 가는 깊이 우선이나, 또는 시작에서 가까운 것부터 먼저 다 가보는 너비 우선, 이런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무조건 갈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따져보면 약간의 정보가 있습니다. 골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여기 3개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각각의 스테이트와 골을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컬럼에 지금 out of plac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골과 비교했을 때 제자리에 있지 않은 숫자들을 쉬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스테이트는 3, 4, 5는 맞는 자리에 이미 가 있고, 이렇게 5개가 잘못된 자리에 있죠. 두 번째 스테이트는 3, 4, 5, 6, 7까지도 다 맞아 있고, 네, 2, 8, 1, 3개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중에 어느 걸 먼저 가보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걸 가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숫자 맞추기를 할 때 이미 제자리에 있는 걸 또 빼내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예컨대 골까지 얼만큼 내가 가면 될까를 나타내는 걸로 내가
어림잡아 추정하는 거라고 했을 때 예, 올까지 아마도 세 스텝 갈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맞는 정보는 아니죠. 그러나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아마도 두 번째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를 먼저 가보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엔 뭐가 나오나. 네, 문제마다 각각 다른 이런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탐색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휴리스틱 서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우리가 depth first다, 뭐 breadth first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best first search다. 그럼 best first search라는 건 뭐냐면 뭔가 선택의 기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우선으로 가겠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스테이트 n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돼야 되고 그걸 우리가 evaluation func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 함수.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이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우선 가겠다는 거죠. 대부분 이 평가 함수에 의한 어떤 그 값이 의미하는 것은 9월까지의 거리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까지의 거리를 어떤 평가 값이 표현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예처럼 우리가 A, B, C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A는 평가 값이 5고 B는 4고 C는 3이라면 5까지 추정되는 거리를 이게 나타낸다 그러면 더 짧은 게 좋을 테니까 C를 선택해서 가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DFS나 BFS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expand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뭔가 대기하고 있는 스테이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여기 선택하고 평가를 한다. 네, 그게 기준이나 방법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어느 쪽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추정 어떤 하는 방법을 써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까지가 익스펜드인데 좀 표시를 잘못했군요. 그리고는 똑같이 X는 클로즈에 넣고 자 여기서 이제 C1, C2, C3 이런 것이 스테이트로 나왔다면 그전에는 이 스테이트들이 이미 오픈해 있는 거 이런 걸 빼고 다 이제 대기열에 집어넣는데 이때는 약간 이런 걸 감안합니다. 만약에 이미 오픈해 있더라도 필요하면 패스 그러니까 이 평가 값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서치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왔을 때와 지금 이렇게 왔을 때가 평가 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 이 스테이트의 평가 값을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이미 내가 방문했던 거다 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다시 도달했는데 역시 또 평가값이 다르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게 대기열에 다시 들어갈 필요도 있다는 거죠. 네, 핵심적으로 다른 건 바로 이 부분. 스테이트들을 대기열에 넣는데 앞서 평가한 값을 가지고 나중에 먼저 선택될 수 있게 순서대로 넣겠다. 네, 그런 걸 우리가 priority queue라고 얘기하죠. 오픈이 그런 우선순위 큐로 유지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제 베스트 퍼스트 서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이그젬플 가지고 이번에는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잠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시작, 목표 상태고 자, 이때 옆에 숫자가 이제 있죠. 이 숫자들이 바로 각각의 스테이트를 평가한 값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서치는 이렇게 진행되겠죠. 시작 상태를 넣고 출발합니다. 평가값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 보죠. 선택합니다. 골이 아니므로 익스펜드를 하겠죠. 자, B, C, D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각각을 평가한 값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평가값이 좋은 순서로 Q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현재 B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 제일 앞에 있는 걸 선택하면 B가 나오고 골이 아니므로 다음을 더 가봐야 되겠죠. expand를 합니다. expand를 하면 E와 F가 만들어져서 이제 또 대기를 해야 될 텐데 역시 평가값에 따라서 priority queu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는 C, D 또는 F, 그죠? F, E 순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C, D, F, E 중에 C가 선택될 테고 역시 골이 아니고 생략하겠습니다. C를 expand 하면 G가 나오죠. 네, G는 골과 같은 거기 때문에 평가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G는 0이라는 평가값을 갖고 나머지가 똑같이 대기하겠죠. 네, 다음번에 선택하면 G가 나오고 네, 이것이 골이므로 탐색은 끝나게 됩니다. 자, 앞서 DFS나 BFS하고 비교해 봤을 때 스테이트를 방문하는 순서는 A, B, C, G가 되고 네, 이것은 깊이 우선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너비 우선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순서로 탐색이 진행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스트 퍼스트 서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BFS, DFS랑 베스트 퍼스트 상의 서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번 비교하면 어떤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가는 경로를 찾겠다 그럴 때 각각의 요 네모 즉 그리드 포지션이 서로 다른 스테이트라고 하면 뎁스 퍼스트는 예컨대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상하좌우 중에 어느 걸 먼저 가는지 뭐 그런 건 정해진 규칙이 따로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네, 새로 가본 것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뎁스 퍼스트죠.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뭐 또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무조건 깊이 우선으로 쭉 가다가 G를 만날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고 네, 지금 여기 지금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BFS를 진행했을 때 내가 방문하는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FS는 한 번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거를 다 가보고 골까지 못 가는구나. 그럼 두 번에 갈 수 있는 걸 또 다 가보고 그 다음 세 번 가는 걸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영역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들을 모두 가보고 나서 네,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G를 만나게 될 거고 그런데 이게 BFS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베스트 퍼스트라는 것은 여기가 시작, 여기가 목표인데 자, 내가 이 주변의 4개의 스테이트 중에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평면상에 좌표로 어떤 스테이트가 표현될 수가 있는데 XY라는 좌표가 골도 어디가 골이다 하는 게 주어졌다면 이 좌표를 비교해서 골 쪽에 더 가까운 것이 뭐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골 쪽에 가까운 걸 선택, 가까운 걸 선택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바로 목표까지 서치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네, 이거는 우리가 프리스페이스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떤 미로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다면, 네, 탐색이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는 거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이쪽이 좋아 보여 하면 진행이 되죠. 그러다 이제 길이 없으니까 또 위아래 중에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할 거고, 네, 탐색이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 시작에서 골까지 가는 경로는 뭔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 퍼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스테이트만 보고 답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조금 헤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그냥 무식하게 예,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서치를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자, 이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앞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에서 본 것처럼 야, 어느 쪽이 골에 더 가까운가 추정을 해서 이쪽이 나 보인다 라고 쫓아가는 것은 좋은데 네, 그렇게만 간다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면 어떤 간단한 문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치고 우리가 시작 상태에서부터 서치가 진행되는 것을 고을까지 거리가 얼마인가를 추정하면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추정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라 그랬죠. 자, S는 골이 아니고 익스펜드를 했더니 A와 D가 나왔습니다. 내가 추정을 해봤더니 A는 3, D는 4. 즉 A는 골까지 한 거리가 3쯤 되고 D는 4쯤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선택을 A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익스펜드를 해봤더니 B가 나왔는데 평가를 해봤더니 또 3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아직 안 가본 대기하고 있는 D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B가 좋죠. 그걸 또 선택할 겁니다. 익스펜드를 했더니 C가 나왔습니다. C도 평가를 해보니까 또 3입니다. 이 추정값이 좀 엉터리인가? 그러나 어쨌든 저 위는 4니까 나는 여전히 C를 선택하겠다. 자,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솔루션 패스를 찾는 거기 때문에 골까지 가는 경로 중에 좋은 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 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H라는 그 휴리스틱 값이 맞다고 하더라도 C보다는 D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C까지 이미 3이라는 거리를 내가 진행을 했고 앞으로 3만큼 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5를까지 아직 못 가봤지만 총 거리는 6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이겠죠. 근데 D를 선택해서 간다면 D까지 1만큼 왔고 앞으로 4를 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D 쪽으로 찾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도에서 어떤 위치에서 목표 위치까지 가는 도로를 찾는다고 할 때 B로 가는 것이 있어서 B 쪽이 가깝네 하면서 이쪽을 쭉 지도를 보겠죠.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네, 길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제 금방 목표인데 하면서 이쪽을 계속 찾아보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이쪽은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안 좋다. 차라리 A로 다시 돌아가서 A로부터 어떻게 가는지를 찾아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경로가 짧은 것을 찾아내고 싶다면
스테이트를 평가할 때도 그냥 골까지의 남은 거리가 얼마일까? 그거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온 건 얼마냐? 두 가지를 합해서 평가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휴리스틱은 네, 오류가 있는, 에러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똑같이 아까와 같은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추정값을 쓰지만 그 스테이트까지 얼마 진행했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에서 A, D 중에 A를 선택하고 또 B, D 중에 이게 두 개는 값이 같네요. 하지만 같은 거니까 B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C까지 오게 되면 C는 값이 6이고 D는 값이 5니까 이제 이쪽으로 안 가고 D를 선택해서 그 다음 검색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의 평가를 할 때 골까지 남은 추정값으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 왔느냐를 같이 추정하겠다 하는 거고 지금 이걸 이제 G와 H로 표현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트 n의 평가 함수는 fn이라고 한다면 gn과 hn을 더한 값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밑에 그림에 보면 G에는 뭐냐면 시작에서 그 스테이트까지 얼마나 왔는지 이건 이제 실제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H에는 뭐냐면 아직 안 가봤지만 볼까지 추정되는 거리는 얼마인지 두 개를 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스테이트 n의 평가값 fn이라는 것은 시작에서 목표까지 패스 전체의 길이의 추정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역시 휴리스틱이 지금 엉터리 값이니까 두 개를 합해서 평가를 해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시작에서 목표까지 전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지금 다 그려놨습니다. 네, 화살표 하나가 어떤 단위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면 이 경우에 좋은 패스는 더 짧은 패스는 S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G까지 가는 거겠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G 플러스 H로 평가를 하기로 해서 그 숫자들을 적어놨습니다. 네, A는 G 값이 1, B는 2, C는 3, G는 4 이렇게 드러나죠. 옆에 평가 값은 네, 우리가 추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정확하진 않고 어, 그 이제 추정 값인 거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 거리는 실제로 2인데 1이라고 잘못 추정하고 있고 D는 거리는 2인데 4라고 또 잘못 추정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면 서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S에서 다음 갈 수 있는 건 A와 D다. A의 평가값이 더 작으니까 좋죠. A를 선택해서 가본다. B의 평가값은 3. 여전히 더 좋아서 가본다. C의 평가값은 4. 여전히 D보다는 좋죠. 네, 이걸 계속 선택합니다. G는 평가값이 4 플러스 0가 될 텐데 네, 이것도 대기열에 들어가서 D와 같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면 D보다 여전히 좋죠. 그래서 G를 선택하고 탐색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최단 경로가 아닌 결과로 탐색이 솔루션 패스를 내겠죠. 어디가 문제인가 보니까 네, 물론 추정값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특히 뭐냐면 이 값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값이 너무 큰 값을 지금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엉터리 추정값을 얻게 된다면 D라는 스테이트가 워낙 안 좋아 보이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막 돌아가도 여전히 D는 선택을 받지를 못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추정값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 추정값이 너무 큰 값을 쓰면 안 된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실제 값보다는 작은 값으로 추정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의미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에 여기에 이런 값들이 추정값이 이렇게 제시된다면 각 스테이트의 추정값은 실제 값보다 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C에서 G는 길이가 1인데 1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B에서 G는 2인데 1, A에서 G는 3인데 2, D에서 G는 2인데 2, E에서 G는 1인데 1. 전부 다 실제 값보다 작은 값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S에서 A, D 중에 평가해 보면 같은 값이네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B와 D를 비교하면 네, 역시 B가 같은 값인데 선택될 수가 있고, 이걸 익스펜드하면 C가 되는데 C 값은 이제 3 플러스 1, 그러면 1 플러스 인 D가 더 좋다 라고 서치는 그 다음에 D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2에서 생성된 G는 G 플러스 H라는 이 평가값 계산이 G 값이 시작에서부터 3만큼 와서 만들어진 값이니까 이제 3이죠. 그 다음에 골까지의 추정거리는 0일 테니까. 그러면 역시 C와 G가 오픈 리스트에 대기하고 있다면 G를 선택할 테고, 네, 이렇게 탐색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솔루션 패스는 옵티멀 패스가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골까지의 추정 거리를 H라고 표현했을 때 골까지의 실제 거리를 H 스타라고 표현하면 추정값은 정확하지 않지만 실제 값보다는 작게 추정하자.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언더에스티메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언더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 아래 그림 간단한 예에서 본 것처럼 탐색은 진행되다가 옵티멀 경로상에서 탐색은 고를 찾고 끝나게 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런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시작 상태와 목표 상태가 있고 중간에 스테이트들이 여러 개, 지금 세 가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N, N 프라임, N 더블 프라임이 있습니다. 가운데 조금 굵은 꺾어진 화살표로 표현된 것이 이 문제에서 시작에서 목표까지 가는 옵티멀 패스라고 생각해 보죠. 그 길이를 F 스타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10이라고 해봅시다. 10이 가장 짧은 거리고 이 화살표가 그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N이란 스테이트는 바로 그 옵티멀 패스상의 스테이트인데 이 옵티멀 패스상의 스테이트의 평가값은 어떻게 될 건가를 따져보면 Fn은 G 플러스 H로 계산하기로 했고 이때 H는 언더에스티메이션을 우리가 한다면 G 플러스 H 스타보다 작겠죠. G 플러스 H 스타라는 게 뭐냐면 시작에서 N까지 실제 거리, N에서 골까지 실제 거리를 합한 거니까 이게 바로 옵티멀 패스상에 있는 스테이트는 10보다 작은 평가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서치가 시작되면 이 H라는 추정값이 엉터리 값일 수 있으니까 옵티멀 패스상이 아닌 다른 스테이트가 더 좋아 보여서 먼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추정값을 보인다면 그게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옵티멀 패스가 아닌 패스로 탐색이 진행되면 언젠가는 지금 왼쪽 경로는 옵티멀이 아니므로 이건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10보다 큰 어떤 거리로 이제 골까지 접근하게 되겠죠.
어느 순간에는 S에서 N까지의 거리인 G가 10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G 플러스 H인 평가값이 당연히 10보다 클 테고 N'과 N 중에 N은 항상 10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을 거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이걸 선택하지 않고 N을 선택하게 되겠죠. 서치는 1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다른 경로가 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10을 넘어가는 순간에 아니구나. 옵티멀 패스상에 있는 N이 좋아 보인다. 로 복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치는 다른 데로 갔다가도 돌아와서 옵티멀 경로상의 스테이트에서 진행하다가 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나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탐색에서 얘기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일단 어떤 서치 알고리즘이 우리가 어드미서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드미서블하다는 성질은 뭐냐 하면 이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5월까지의 경로가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찾을 수가 물론 없는 거지만 존재한다면 미니멀 패스 즉 옵티멀 패스를 반드시 찾게 되는 옵티멀 패스를 솔루션 패스로 내는 걸 보장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어드미서블한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드미서블한 서치 알고리즘을 원하는 거죠. A 스타 알고리즘이 바로 그런 알고리즘으로서 네,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의됩니다. A 스타는 어떤 평가값에 의해서 베스트 퍼스트로 진행되는 탐색인데 1번 평가는 경로 전체의 추정값으로 한다. 2번 골까지의 거리의 추정은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한다. 네, 이 두 개를 만족하는 탐색을 진행하면 그걸 우리가 A 스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A 스타 알고리즘은 어드미서블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봤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탐색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되 그 추정값은 항상 실제 값보다는 작다는 게 보장되는 추정값을 써서 경로 전체를 평가하면서 베스트 퍼스트를 진행하면 항상 우리는 그 문제의 옵티멀 패스를 찾게 된다는 것. 예, 탐색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바로 이 A 스타 알고리즘이 뭐냐 그리고 의미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앞서와 같이 이그젬플을 한번 진행해 보고 이제 질문이 혹시 있으면 받기로 하죠. 자, 같은 이그젬플인데 숫자들이 꽤 여러 개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화살표 하나씩이 어, 서로 다른 어떤 값을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0이고 C에서 G까지의 거리는 20이고 그런 게 이제 엣지에 지금 써 있습니다. 자, 시작에서 목표까지의 거리는 네, 우리가 지금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우선 최단 경로가 뭐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최단 경로는 어디를 거쳐가는 건가요? 네. D를 거쳐가는 거죠. A에서 D를 거쳐서 G까지 가면 거리가 28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짧은 경로로서 우리의 서치는 어드미서블 하다면 이 경로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텐데
이게 뭐 특정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니까 임의로 추정값을 여기 괄호 안에 썼습니다. 이런 스테이트들의 추정값이 있다고 치자. 자, 이 추정값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추정값, 즉 골까지의 거리의 추정값은 실제 거리보다는 작은 값으로 추정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D의 추정값은 18인데 실제 거리 18이죠. 같거나 작으면 됩니다. C는 20인데 19, 작은 값이고 F는 10인데 2. B는 B에서 G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20인데 5라고 굉장히 작은 값을 추정하고 있죠. E는 사실은 여기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고 골까지 아예 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0이라는 더 작은 값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H는 H 스타보다 작은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베스트 퍼스트로, 그러니까 즉 A 스타를 진행해 보면 우선 시작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죠. 자, 이제 스테이트마다 위에 F 값을 기록하겠습니다. G 플러스 H. 이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거니까. 시작 상태는 G 값은 0일 테고, 네, H가 뭔가 있긴 할 텐데 지금 여기는 적어 놓진 않았네요. 어쨌든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스타트하면 선택하고 골이 아니므로 익스펜드를 하겠죠. 자, 생성된 스테이트를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평가하고서 가장 좋은 값을 갖는 거 순서로 프라이어티에 따라서 Q에 줄을 서는 거죠. 자, 가장 좋은 순서로 써보면 뭐가 되나요? 네. B라는 스테이트가 G 플러스 H 10 플러스 앞으로 갈 거리가 5로 추정되는 이런 스테이트. 네, C와 D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D가 조금 나 보이는 거죠. 10 플러스 18. 그 다음에 C는 10 플러스 19가 되겠네요. 네, 이런 순서로 줄을 섭니다. 선택을 하면 가장 좋아 보이는 걸 B를 선택할 테고, 네, 역시 올이 아니므로 더 가봐야 되겠죠. B에서 expand를 합니다. 자, E와 F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평가를 한 이후에 순서에 맞게 줄을 섭니다. E는 값이 얼마죠? G가 A에서부터의 거리가 10 플러스 20 왔고 남은 거리가 30이라고 추정되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값으로서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스테이트가 될 거고, F는 20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이게 가장 좋아 보이는 스테이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D와 C 순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4개가 아직 가봐야 되는 걸로 남아있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니까 F가 선택. 역시 골이 아니므로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익스펜드를 하면 G가 나오죠.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골이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무슨 스테이트든 다 대기열에 일단 들어가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걸 꺼냈을 때 골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G가 지금 만들어졌지만 오픈 리스트에 역시 대기를 하러 들어갑니다. 자, G의 대기 값은 평가 값은 얼마냐면 30 플러스 제로가 되겠죠. 네, 따라서 D, C,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E 순으로 대기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선택하면 이제 D가 나올 테고, 역시 골이 아니므로 expand를 하겠죠. 자, 그럼 G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best for search에서 이미 가본 게 또 나오더라도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제 새로운 다시 발견된 G는 평가값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제 28 플러스 제로인 거죠. 그래서 이 G가 평가값이 업데이트 되면서 C보다 앞선 줄을 서게 됩니다. 28 플러스 제로. 네, 그 다음에 C가 10 플러스 19,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선택하면 이번에 G가 나오게 되겠죠. 자,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는데 골이면 비로소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탐색이 진행된 순서를 보면 A, B, F, D, G 이렇게 갔는데, 즉 A에서 B가 좋아 보인다, F가 좋아 보인다 가다가 그 다음에는 D가 더 좋아 보이는 거고, D에서 계속 서치가 진행해서 이런 순서로 서치는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어떤 특정한 깊이 우선, 너비 우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평가 값에서 좋아 보이는 쪽으로 널뛰기를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에서 진행되는 것과 비슷하게 옵티말이 아닌 경로로 서치가 진행되다가 종국에 가서는 옵티말한 패스상의 스테이트로 오게 됩니다. 솔루션 패스는 G는 어디서 나왔나? 현재의 G는 D에서 나왔죠. D는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A에서 나왔고 따라서 경로는 A, D, G를 솔루션 패스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옵티멀한 패스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A-스타 알고리즘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그 싱글 소스에서 모든 다른 버텍스까지의 최소 경로를 한꺼번에 찾는 알고리즘이죠. 추정값은 실제값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야 어드미서블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정값이 실제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 서치가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실제값은 모른다. 그러면 실제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더 작다는 건 알 수가 있나? 네,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문제의 성질상 추정값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하면 실제값을 몰라도 언더 에스티메이션임은 분명하다.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예를 볼 텐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은 옵티멀 패스를 찾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항상 시작에서부터 가까운 것들을 먼저 가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서치가 진행됐다면 이만큼이 지금 대기열에 있는 스테이트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택은 무조건 얘네들부터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작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서 말한 베스트 퍼스트에서 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스테이트 n에 대한 평가를 그냥 gn, 즉 시작에서부터의 거리만 갖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은 것을 우선 가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g 플러스 제로를 평가함수로 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항상 골까지의 추정값을 0으로 놓고 베스트 퍼스트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골까지의 실제 값은 항상 양수라고 보면 언제나 언더 에스티메이션임은 분명하죠. 즉 골까지의 추정값을 항상 0으로 한다. 그러면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추정값을 쓰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A 스타 알고리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드미서블한 즉 항상 옵티멀 패스를 찾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는 추정값 항상 0으로 해. 그러면 네, 실제값 몰라도 언더 에스티메이션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지도에서 길잡기를 어느 스테이트에 대해서 내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까지 아직 저 앞은 모릅니다. 네, 목적지는 있죠. 자, 현재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의 좌표를 가지고 내가 남은 거리를 직선 거리로 만약 추정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는 길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혹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공간상에서 두 지점의 최단 거리가 바로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남은 거리를 좌표 계산해서 직선 거리로 추정하게 되면 실제 거리는 모르지만 항상 실제 거리보다는 같거나 작은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따라서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추정값이 됩니다. 자동차 있는 내비에서 공항까지 딱 찍고 최단 경로 찾으면 그때 A스타를 진행하는데 매 예를 들면 교차점을 대상으로 추정을 해가면서 탐색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때 당연히 목표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추정을 해가면서 지도상에서 이제 길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그리드 스페이스로 표현되는 어떤 공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부터 목표 위치까지 이제 탐색을 하는데 추정값을 만약에 맨하탄 디스턴스를 쓴다. 맨하탄 디스턴스라는 것은 이렇게 직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좌표가 뭐든지 간에 아무튼 n과 g 사이에 맨하탄 디스턴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리가 맨하탄 디스턴스가 거리가 6입니다. 아래로 먼저 가나 다 똑같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어떤 미로 같은 것이라서 이렇게 검은색 뭡니까 벽 또는 이제 장애물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뺑 돌아가야 되는데 어,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좌표 사이의 차이만 계산해서 맨하탄 디스턴스로 추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제 거리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실제 거리보다는 같거나 더 작은 값. 거꾸로 말하면 실제는 더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실제로 가는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제 거리는 지금 10인데 이거 몰라도 어쨌든 6 또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좌표로 맨하탄 디스턴스 따지면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당연히.
자, 이 경우도 우리가 8 퍼즐로 다시 왔습니다. 자, 어떤 스테이트에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태가 됐는데, 서치 지금 이제 위치가 됐는데, 지금 골은 뭔지 알고 있고, 자, 아까 제자리에 있지 않은 숫자의 개수를 쉬어서 어림 잡아서 선택을 했다 이거죠. 자, 이거 세 개가 틀려 있고, 다른 건 다섯 개가 틀려 있으니까, 아, 이게 낫겠다 하고 가겠다는 건데, 자, 이 3이라는 숫자가 이 스테이트에서부터 골이라는 스테이트까지의 추정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여기서 골까지의 추정거리가 지금 3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실제 거리는 얼마인가요? 모르죠. 네,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실제 거리는 3보다는 크겠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 개의 숫자가 틀려 있는데 두 번에 맞출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따라서 최소한 세 번 이상 움직이는 건 분명하다. 그 얘기는 이런 추정 방식, 이걸 우리가 H1이라는 어떤 추정, 이제 값이라고 하면 이 추정 값은 underestimation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네, 사실은 두 번째 컬럼 같은 우리가 추정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럼의 값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네, 앞에 것은 그냥 숫자 잘못된 위치에 숫자 개수만 센 건데 두 번째 것은 얼마나 제자리에서 떨어져 있는가까지도 센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세 개의 숫자가 틀려 있지만 1은 제자리에서 한 칸 떨어져 있고 2도 한 칸 떨어져 있고 8은 지금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남은 거리가 4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은 거리가 4라고 추정했는데 실제 거리는 지금 모르지만 실제 거리는 4보다 분명히 같거나 크다라고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이 제자리 가기 위해서 한 번 이상, 2가 제자리 가기 위해서 한 번 이상, 8은 제자리 가기 위해서 두 번 이상 움직이는 게 분명하니까 토탈에서 적어도 네 번 이상 움직인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추정 방법이라고 하면 이것도 underestimation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요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서 뭐 돌리고 하는 걸 해볼 텐데, 이런 추정값을 써서 서치 진행하면 무조건 최단 경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됩니다. A-스타 서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이제 어드미서블하다는 것의 의미, 언더에스티메이션의 의미고,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H1이 있고 H2가 있고, 그런데 둘 다 언더에스티메이션인 것은 분명하다. 네, 그렇다면 둘 중에 큰 값을 어느 한쪽이 항상 낸다면, 다시 말하면 그 값이 항상 실제 값에 더 근접한 값이라는 거고, 네, 그것이 더 정확한 추정 값이 되고, 그걸 썼을 때 더 적은 개수의 스테이트만 가고도 옵티멀 패스를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요 8 퍼즐의 example을 보면 네, 첫 번째 휴리스틱과 두 번째 휴리스틱을 비교해 보면 두 번째 휴리스틱은 거리를 감안한 거기 때문에 모든 제자리에 있지 않은 숫자에 대해서 1 이상의 값으로 더하게 되겠죠. 따라서 H2가 항상 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H2를 쓰는 것이 더 빠른 탐색 결과를 내게 된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같은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시작과 골이 주어졌을 때 H1을 쓰게 된다면 한 이 정도 만약에 서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얻게 된다. 그러면 같은 문제에 대해서 H2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조금만 보고도 골로 빠르게 접근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아까 여기 맨하탄 디스턴스 같은 걸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그런 길찾기가 진행되는 거를 하나 예로 보고 다음 시간에 요것과 에잇 퍼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보고서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드 스페이스에서 길찾기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좌표가 있고 그다음에 시작, 목표 위치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탐색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자, A 스타를 하겠다. G 플러스 H로 평가한다는 거죠. H는 언더에스티메이션한 휴리스틱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맨하탄 디스턴스를 쓰기로 합니다. 네, 그럼 서치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각각의 스테이트는 지금 좌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상태가 1, 1이고 네, 목표 상태는 5, 3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 위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거리가 굉장히 길 수 있는 거죠. 네, 앞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자, S에서 출발해서 스테이트가 이제 그 다음 나타나게 되겠죠. 가 이런 것이 되는데 각각을 이벨리에이션해서 프라이트 큐 오픈해 넣을 겁니다. 4개 중에 2개만 여기 지금 계산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0, 1이 여기 1번 스테이트 4번 스테이트라고 하고 자 1번 위치는 G 값이 뭐냐면 1이죠. S에서 1 왔으니까 4번도 1입니다. H 값은 1번이 7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장애물 같은 게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리스페이스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0, 1에서 5, 3까지 맨하탄 디스턴스로 그러니까 장애물 없이 프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할 때 몇 번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죠. 5 빼기 1, 5 빼기 0 플러스 3 빼기 1 하면은 이게 7이 되겠죠. 4번 스테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좌표가 지금 2, 1이니까 5, 3까지는 얼마나 움직이면 갈 수 있나? 그냥 프리 스페이스라고 가정하고 5 빼기 2는 3이고 3 빼기 1은 2니까 X로 3칸, Y로 2칸 어쨌든 가면 되는 거죠. 거리가 5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앞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장애물을 가다가 만나면 글로 못 가니까 옆으로 돌아가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실제 거리가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맨하탄 디스턴스보다 큰 값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스테이트의 평가값은 2개를 더하는 값으로서 8이 되고 4번 스테이트의 평가값은 2개를 더한 것으로서 6이 되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4번을 선택하게 되고 여기서 또 익스펜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것과 이것이 나오고 밑에 것이 또 평가값이 좋을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가고 근데 거기서 갈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여기를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서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돌아가는 걸 잠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음, 게임과 같은 환경에서의 탐색,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얘기 중에 이 언더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 그래서 A스타의 정의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은 여기 우리 이그젬플 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추정값이 실제값보다 작다는 것이 이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서 문제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추정값이 나오냐, 그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추정을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걸 써도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쪽이 더 빨리 결과를 얻게 되는지는 다를 수가 있다. 실제 값에 가까운 추정값을 쓸수록. 네, 그것도 실제 값을 모르는데 언더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할 수 있지에 대한 답처럼 추정값이라는 게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이것과 이걸 비교해 보면 네, 매 스테이트마다 추정값은 뭐 큰 차이가 나거나 작은 차이가 나거나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1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항상 큰 값을 갖는다는 게 분명하죠. 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2번을 사용해서 A스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서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탐색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